자, 윤석열이 지금 입당하니 당 지지율도 오르고 또 개인 지지율도 오르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이 이제 피치를 올리고 광폭 행보로 초선도 만나고 이 청년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또 김종인과 금태섭도 연휴 기간에 만났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많이 만나고 다니고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도 그렇게 많이 만나고 다니고 있고 한편으로 최재형도 또 많이 만나고 있죠. 그래서 최재형도 자영업자를 만나가지고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매표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당내에 또 의원들을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자, 윤석열이가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어제 청년 관련 세미나를 했고 거기에서 청년들 몇 명을 만났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던 장해찬이가 모임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똥당 주변에 거기에서 행사 때마다 나오고 하는 청년들을 보면 과연 그 청년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들인가? 아니면 정치화되어 있는 정치에 엄청 관심이 많은 맨날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청년 무리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이 똥당의 내부의 사람들을 만나고 초선 만나고 재선 만나고 김종인이 만나고 금태섭이 만나고 또 당 밖의 중도도 또 끌고 오겠다고 하면서 엄청 만나고 다녀요. 자, 윤이 들어오고 난 뒤에 윤은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최재형은 2.5%좀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제 윤하고 최하고의 관계에서 윤이 확실히 똥당의 후보라고 하니까 될 사람에게 이렇게 항상 기울어지는 저 당의 성격상 윤 쪽에게 상당히 기우는 현상도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윤이 여의도에서 청년 싱크탱크 상상 23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가해서 이념 등 기득권 카르텔에 편입되지 않고 사고가 자유로운 청년 세대의 아이디어가 국가가 지향하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탈이념에 부응한다면서 축혀 세웠는데 그러면서 윤은 청년 세미나를 들은 후에 스마트팜과 2030의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는 겁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게 아니라 흙 위에 시골 가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농사 공장을 이야기하는 도심이 있는 그래서 스마트팜에 관심이 많다. 농업을 산업으로 접근하고 스마트팜도 기업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접근해야 된다. 자, 이 말 속에 이제 농업을 일종의 가치 산업이라기보다는 효율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 말만 가지고도 농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서 농업이 산업이고 스마트팜도 기업이라는 메커니즘으로 가야 된다. 또 디지털 화폐 가치가 안정돼야 결제 수단이 되고 자산 평가 기준이 되는데 가치가 들쭉날쭉에 어떻게 화폐가 될 건가부터 시작해서 현상은 현상대로 받아들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정답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윤석열과 최재형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 두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서 도대체 대선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권력의 기득권이라는 관점이나 또 특정 계층을 대변한 듯이 보이는 정치 브로커 집단들을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의도 근처에 얼쩡거리는 청년 모임 대다수를 정치 브로커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청년을 팔아서 자기 정치 하려는 거죠. 지금 여의도 근처에 떠도는 많은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을 봤지만은 그들 중에 제가 정말로 그들이 대중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가지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자신의 캐리어를 밟아가고 헌신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고 껍데기만 청년이지 대부분이 정치 브로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청년의 문제가 결국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치 브로커들의 정치 진입을 돕는 청년 브로커들의 양성소가 되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참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김종인이 뭔데 김종인을 만나야 됩니까? 대한민국에는 여야의 김종인을 안 만나면 대선에 못 가는 겁니까? 김종인이 낙점을 해야만이 대선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자, 금태섭이가 뭡니까? 민주당에 있다가 나왔고 안철수하고 단일화 한다고 서울시장에 쇼 한번 했고 금태섭이가 뭡니까? 의미 있는 정치인입니까? 그리고 초선, 재선 등 지금 당 내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규합시켜서 가는 거. 자, 경선 아직 멀었잖아요. 유는요, 채는요, 국민 앞에 대선 유세하듯이 막 떠돌아다니고 의미도 없는 모임 가가지고요, 그냥 하나만한 소리 지 생각대로 떠들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통증과 아픔과 시대의 고난이 뭔지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 파악에서 자기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의 고민과 통찰을 통해서 나와야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정치인하고 만나는데 나와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들을 만한 내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익 집단이거나, 브로커 단체거나, 사전에 짜여진 발언이거나, 전부 그 수준밖에 없는 거죠. 윤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때 윤석열 앞에 정부 믿고 살았는데 전세가 폭등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청와대에 청원을 올린 이런 사람들의 하소연과 그런 사람들의 대안을 듣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보면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합니다. 자기를 47살 초등학생 딸이 있는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요, 열심히 일하고 받은 월급 한 푼 두 푼 모아 돈이 모이면 집을 사려고 미뤘다. 자,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시점도 있었지만 부동산 정책에 자신 있다. 지금 사면 후회할 것이다. 자신만만한 정부의 이야기를 믿었는데 결혼하고 거의 20년 동안 큰 싸움이 없던 부부가 요즘 매일 싸웁니다. 3억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는 게 싸움의 이유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국리를 해도 2억 5천만 원이 나올 구멍은 없다.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믿고 정부 수반의 말을 믿은 대가가 이렇다. 지금 전세 사는 집에서 딸이 다니던 학교 전학시키지 않고 월급을 아껴 모아 가는 것이 그리도 허황된 꿈이냐. 합법적으로 1년 남짓 동안 2억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겠느냐. 한 집안의 가장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가정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그 책임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범죄 수익이라도 꿈꾸게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자를 찾아내 반드시 징계와 처벌을 내게 해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야말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온 가족이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 집 없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윤석열, 최재형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요, 평생 아마 주거 문제 때문에 고민 한번 안 해보고 살았을 겁니다. 자, 주거 문제도 이거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사회에 취업을 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군에 갈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부산의 한 교육청에 이렇게 원서를 냈는데 자기보다 성적이 좋지 않은 애가 면접에서 되는 바람에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쪽의 실수로
합격을 축하합니다를 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된 거란 연락을 받고 하루 만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왜 그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고 면접에서 뒤집혀서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되고 자기가 떨어졌는가? 오늘 또 보면 미성년 현장 실습생이 자살을 했는데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CJ 공장의 기숙사 근처 주차장에서 공장 실습생이 자살을 했어요. 대기업에 갔던 실업계 실습생이 따돌림을 받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입시 제도가 얼마나 정보나 돈이나 이런 걸 가진 자를 위해서 유리하게 수천 가지의 방법을 만들어 놨는가. 사교육이 얼마나 중산층 서민의 가정에 고통이 되고 있는가. 사교육비나 그 사교육 격차가요. 그리고 지금 교육 격차가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가. 그리고 민노총의 저런 한국노총의 이 정치 노조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해서 비정규직은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짜임새를 가지고 조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화를 들어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보면요. 정해진 모임 가지고 정해진 말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을 막 그냥 자기의 생각과 자기 참모들이 이야기해 준 거를 막 말하고 있어요. 다니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석열, 최재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뭐 판사, 검사일 때 알고 지내던 공직자나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상층에 속하는 권력의 해바라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또 윤석열이 전문가라고 만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만나고 다니는 집단이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우리 사회에 누적되고 누적된 사회 문제, 한국 사회의 현실, 세계의 현실, 그 속에서 지금 무너져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대통령 선거에 나선 사람의 의무라고, 누군가 충고하고 과감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부터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런 식의 땜박질 모임을 수만 개를 해봤자 헛수고고, 시장 다니면서 오뎅이나 김밥을 하고 먹고 다녀봤자 헛수고예요. 되고 안 되고의 집착함은요, 돼봤자 불행한 대통령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를 넘어서서 무엇 때문에 내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대선 캠페인을 하지 않죠. 저런 하나만한 무의미한 캠페인을 멈추기 바랍니다.